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5시 41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좀 보죠. 무디스가 이상한 거다. 10만 원 버는데 5만 원이 빚인 거랑 100억 버는데 60억이 빚인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나. 10만 원도 먹고 살기 힘든디 그중 5만 원이 빚인 거고 후자는 몇십억 더 빚이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쩝. 압권이네요. 쩝. 그렇습니다. 무디스가 우리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했을 때 국내 우리 전문가들도 좀 이상하게 갸웃거렸던 건 맞죠. CCT6206님도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와, 맥가이버 임대웅 PD십니다. 이 아이팟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고쳐다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전 이런 손재주 있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경제 전문가 워렌 버핏 67조 원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국가부채 550조, 공공부채 960조, 방금 1000조 육박한다고 그랬죠. 가계부채 1200조, 기업부채 2350조, 자영업부채 520조, 전세보증금 부채 400조. 이거 국가기관에서 들으면은 워렌 버핏 67조 원님을 지극한 염세주의자를 넘어서 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불온 세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백한 팩트만 제시하고 있는데 걱정스럽죠, 사실 이 부채들 다. 자, 더 들어보죠. 국가부채는 적지만 공공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빚 공화국인데 부채관리 절실하다. 노동계약 대신에 소득 증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댓글로 모시고자 합니다. 해고 증가 플러스 임금 삭감, 이게 지금 노동계약이라고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 빨리 처리해달라고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되느니 국회의장 회의만을 내느니 마느니 해봤자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는 거지만 그러고 있는데 노동관련법이 통과되면 결국은 해고가 쉽게 되고 임금도 깎을 수 있는 거죠. 임금 피크제라는 거, 잡 쉐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급여 삭감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이게 훨씬 사회 정의에도 맞고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것은 입증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안 그래도 이렇게 빚이 많은데 노동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해고 쉽게 하고 임금 깎을 수 있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은 훨씬 줄어들고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고 불안한 노후 때문에 몇 푼이라도 손에 꼭 쥐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수 시장은 갈수록 붕괴하고 악순환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단순한 걸 가지고 1년 넘게 계속 지리한 논쟁을 해야 되는지 말이에요.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 팬이신 모양이네요. 그림나무님. 감기는 좀 어떠신지. 좋은 날. 그리고 사뮤.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사뮤. 애정하시는 오탄가? 아니면 일부러 애정 이러셨나? 애정하시는 모든 분들 정아나님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예, 좋겠다 정승조. 주명아빠님은 이 프랜차이즈 특히 이 치킨집 하는 광고비뿐만이 아니고 달력, 팜플렛, 전단지, 포스터 이런 것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이런 거 다 문제다 이러셨고요. 요 통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시고 사실 먹고 사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금 자영업자들 아까 그 매출 순위를 쭉 발표를 했는데 집계를 해서 전달했죠. 이인철 기자가. 사도요한님 견해 한번 들어보죠. 편의점은 담배 매출이 많아서 더 이렇게 매출이 크게 잡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긴 요즘
편의점 아닌 곳에서 담배 파는 데 거의 없죠. 예전에는 골목마다 있던 구멍가게에서들 팔고 또는 담배만 파는 곳도 꽤 있고 뭐 키오스크 같은 데서 그런 곳 있었는데 갑자기 그 웨인 왕 감독의 스모크라는 영화가 생각나네. 그런데 지금은 다들 편의점에서만 담배를 파니까 거의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뭐 담배값 세금 올리는 통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그러지 않냐. 그다음에 치킨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실 매일 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셨고 편의점은 연중무휴에 24시간 문 여는 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풍경소리님께서는 자영업 이거 말이야 총 매출이 아닌 순익을 집계해서 전달해줘야 좀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 싶다. 동의합니다. 순익 집계가 근데 정확히 될까요? 추정치겠죠. 추정치. 매출이 높은 자영업은 꽤 많을 듯하다. 단 순익이 매우 적다는 거죠. 그렇죠. 노동시간에 비해서 문 열고 있는 시간 또는 노동시간에 비해서 순수익은 굉장히 적은 네, 그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전망은 또는 조사치 뭐 이런 것들은 좀 신빙성이 잘 안 간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방송 이 라이브를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 이유가 뭐죠? 라고 숨어버린 바람님. 몇 분이 아마 그러신 모양이에요. 마야비님도. 잘 안 들리시나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어떻게들 들으시죠? PC로 듣습니까? 저는 글쎄 뭐 PC 앞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틀어놓고 뭐 이어폰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고 주로는 아마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걸 거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그나저나 안 들리면 어떡하죠? 희한하다. 갤 노트 5에서는 안 되고 갤 3에서는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예, 아까 농심 라면값 담합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러셨고요. 새정년 일부 의원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다. 참 애잔하다. 호남에서 기득권이 되어서 안주하는 구태 의원들 보기 싫어서 새정년 원망을 한 거지. 어디 호남 민심을 자기들 맘대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호남민들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개혁 대상들이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씁쓸하다. 바짓다 용사님의 일갈이셨습니다. 민경욱 전 대변인이 유승민 의원의 연설 원고에 감명을 받았나 본다. 자기가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은 되게 싫어했는데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면 기자로서 자신의 글재주를 과신했거나 또는 기자로서 함량 미달인지도 본인이 썼는지 옆에서 써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옆에서 써줬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는데 누가 썼건 간에 그 단어의 배열 순서까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빼도 박도 못하는 표절이죠. 어떻게 생각이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둘 보고 동일한 주제 놓고 뭐 툭 하나 던져주면 글 써보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은 비슷할 수 있다고 칩시다. 생각이 아주 같으면 단어 순서까지도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껴도 어떻게 근데 출사표를 베낍니까? 정치 처음 입문하면서 말과 글을 업으로 삼았던 기자이자 앵커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다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이 친구 이러지 않았는데 아무튼요. 좀 웃기네요. 그런 걸. 꼴통 IT님. 이유야 어찌됐건 본인이 참여했던 정치 그룹을 나올 때는 그동안 감사했다. 아쉽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조용히 나오는 게 도리 아닌가? 그리고 제발 국민 그런 국민 얘기 좀 하지 마라.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보고 나서 얘기하면 모를까 말이야. 작작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의 댓글 2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꼴통 IT님. 따님 요즘 뭐 재밌는 어록 없으세요? 꼴통 IT님? 한두 개 좀 올려주시죠.
그 따님이 예사롭지가 않아 보이던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잘 키우십시오. 김한길, 그 결기로 박근혜랑 싸워보라. 대단군님. 너희가 사즉생, 생즉사 정신을 아느냐? 광주 호남 의원들이여 명심하라. 본처를 버리면 패가 망신한다로 시작하는 CCT6206님의 글 상당히 길긴 합니다만 아주 가독성도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 대목 한번 보죠. 광주 지역구 의원 8명 중 김동철, 임내연 탈당하고 천정배, 박주선, 선도 탈당자 4명. 그래서 새정년은 현재 강기정 남고 나머지 3명도 탈당 만지작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1명만 남을 수도 있는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이 탈당한다면 이건 광주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시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에 왔지 안철수가 공천해서 국회에 입성한 것이 아닌 걸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곳은 그 당시 누가 가도 당선되는 자리였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정치 생명 끝날 것이다. 명심하라. 본가에 남아 광주 시민들께 보답하라. 광주 탈당파들 전원의 내일은 미지수다. 새정년이 당명 바꾸고 혁신 공표하면 민심은 요동칠 것이다. 아유, 이분하고 전화 연결해서 오늘의 뉴스 행간 또는 정치 코멘트 이걸 한번 들을 걸 그랬나 봐요. 괜찮으시면 CCT6206님 휴대전화 번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듣고 계신다면 잠시 연결해서 육성으로 좀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신가동 코브라님 볼 때마다 무서운 닉네임 반갑고요. 이강윤 앵커님 아까 오프닝에서 열거한 평가 기준 내 몇 개가 통과돼야 국회의원 지지할까요? 이것도 참 슬프네요. 차라리 이 기준을 적용해서 국회의원 고시라도 처음 나열하실 때는 청와대 얘기인 줄 아셨다고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오늘의 사자성어는 클수마스랍니다. 관전님도 반갑고요. 로니님은 제가 아까 퀴즈를 냈더니 국회의원은 맞는데 새누리 국회의원이겠죠? 라고. 제가 4글자라 그랬거든요, 로니님. 방송이 조금 이렇게 인터뷰 시간 같은 것을 예전처럼 하니까 저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농담 비슷하게 나오네요. 어제 그제는 계속 너무 숨가쁘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NZ 지부장님, 뉴질랜드 계시는 분 같은데, 어제 개사료 했다가 8달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박성수 씨 인터뷰 듣고 확 달아올랐는데, 김성수 평론가가 그만 찬물을 끼얹었다고. 좀, 다분히 논쟁적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정치 분석 또는 코멘트이기는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정가산책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내 마음에 들어야만 100점, 95점 이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치관이나 이런 게 편협하리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팩트가 틀려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누가 됐든 간에 아무리 유명하든 이걸 떠나서 명확한 팩트들만 추려내서 자기의 일관된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 우리는 그걸 듣고자 함인데, 평론가들이 좀 바쁘고 그러면은 뉴스에 대한 섭취, 정확한 분석이 못 될 수도 있고요. 해석에서 좀 잘못, 오류를 범할 수는 있죠. 아무튼 어제는 좀 논쟁적이었던 걸 알고, 저도 같이 대담을 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또 저는 묻는 사람이고 정가산책의 상대는 대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같이 토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랬는데. 삼시가 건강해님, 예, 지금 말씀 듣고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네. 누구냐, 꿍스님. 오늘 생일이 된 둘째다. 큰아이 기저귀를 바꿔주는 동안 쑥 나왔네요. 어이구야, 아이고, 예쁘다. 신생아 사진이네요. 근데 머리칼도, 혈색 좋아 보이고. 건강하죠?
아이랑 산모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큰 선물을 얻으셨군요.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요. 아이고 예쁘네. 오랜만에 아이들 사진 보내. 자, 다음 순서 들어가죠.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최요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저 그때 여기 병원 신세를 좀 예. 지느라고 며칠 이틀. 예. 이틀이었나요? 예. 보니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어떤 건? 아프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그만둬도 되겠다. 너무 잘한다. 이 두 가지. 아유, 감사합니다. 수염을 언제부터 길렀습니까? 한 2달 됐습니다. 그래요. 예, 하도 수염이 대세구나. 어리게 보여가지고 누가- 농담이고요. 예. 보수 평론가들이 예. 어리게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은근히 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예. 말도 예, 놓는 것 같고. 오. 그래서 일부러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건 인격과 매너의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자, 김한길,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등이 오늘 또 예. 제1야당 대표 이제 사퇴하라. 이거 지금 한 50일째 이러는 것 같아요. 사퇴 소리. 마음속으로는 100일도 더 됐죠. 무슨 아. 뭐 50일 이 나온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그때 네. 명분이 없었고 그렇게 지겹습니다. 이제 예. 듣기가. 그 얘기하기에는 이제 명분이 없었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것이고요. 예.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하는데요. 네. 제 앞에서 박지원 의원이 순서 출연. 순서로 출연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내내 들었고요. 그리고 김한길 측에 있는 김한길 의원 본인은 안 나왔고 네. 다른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종합해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워딩으로 탈당하겠다,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예. 지금 판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다 소위 나가리 된다. 그 헤게모니를 내가 주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그야말로 굉장히 노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르면서 판을 바꾸지 않으면은 자기가 헤게모니 주겠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에 김한길 의원 탈당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탈당. 전격적인 탈당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탈당할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막상 나간다고 그래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연내 아니면 1월 좀 넘어서 상황 좀 보고 예, 상황 보고 1월 한 중순 전에는 결정 날 것 같은데 왜 예, 그렇게 예. 생각하냐면은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뭐랄까 이게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치솟을 줄 알았나 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나 본데 막상 탈당을 했는데 따라 나서는 의원도 없고 그러니까 여론도 주춤하고 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지금 차츰차츰 여론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그 물갈이 여론이 그것이 안철수 요즘 뭐 강철수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것이 안철수든 강철수든 그거를 때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고 있다. 미묘하게 여론이 바뀌고 있고 방금 내가 한 10분 전쯤에 호남 지역 여론조사 나온 걸 봤어요. 네.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연합을 추월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방금. 어디서 조사한 그러니까 거죠? 제가 그 지금 잘 기억을 못 예, 하시는구나.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오케이. 이건 뭐 뉴스 브리핑은 아니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몇 %까지는 안 하기로 하고. 추월했다라는 걸 헤드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뉴스 검색이 가능하시면 예. 그것 좀 하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호남 지역에 있는 부동층 내지 중간층? 중간층을 가져가는 확실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안철수 의원이 때리기 할 때 정확하게 5대5로 때립니다. 새누리당 5, 새정치민주연합 5. 비판할 때? 비판할 때 네. 비판할 때 때리는데 강도는요. 새정치연합이 훨씬 더 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적어도 호남 지역에 있는
중도층 내지 문 쪽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시기가 이제 며칠 안 됐거든요. 이 시기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 사항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사람 대표적인 주자가 김한길, 박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논할 수 없다. 이건 제가 참 즐겨 쓰는 말이고 여론조사 보도나 민심에 빗대서 무슨 정치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바라보거나 또는 코멘트할 때 제일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 요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안철수당 또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가 팩트로 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를테면 최근 3년간의 안철수 의원의 지지부진한 정치 행보나 애매모호성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정체성도 좀 모르겠고 이래서 안철수 거품은 거의 빠져버렸다라는 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이른바 정치 관전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였었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탈당할 때 한 자릿수, 되겠어? 예. 그리고 한 자릿수도 10%에 육박하는 한 자리 쪽이 아니라 예. 한 5, 6 언저리 이럴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 16에서 19 정도까지 나온 그렇죠. 데가 있어요. 예. 호남만 따로 떼놓아 보면 조금 더 나오고 예.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안철수가 하도 많이 거론이 되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새정년에서 어떤 사람들 탈당한 사람들 그 지역구 쪽에 누구를 내세우느냐 예. 또는 꼭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예. 이른바 수혈 차원에서 뉴페이스들을 어떻게 다 가져오느냐 예. 그것은 뒤집으면 다른 신당 창당 추진체들에서도 뉴페이스들을 잘 못 보이면 이건 반드시 내려가긴 돼 있는데 예. 그 승패는 1월 중에는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적어도 2월 중순쯤 돼봐야. 그리고 설 전후로 또 한번 이제 설 민심 어쩌고 저쩌고들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서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한 거고. 우리 최 평론가는 안철수당과 천정배당 중에 어느 쪽이 더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봅니까? 저는 현재 정치 구도와 지형상을 봤을 때요. 천정배당이 성립할 수 있었던 근거는 네. 온전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라고 하지 않고요. 비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비노든 비노든 이런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비문 진영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라는 것은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그 대신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신당은 어떤 그 지형을 타고 내려오냐면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이인재, 더 올라가면은 그 정주영, 이런 이제 그 야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진영. 제3지대라고 하죠. 네. 제3지대에 있는 흐름이 안철수까지 연결이 된다. 네. 그 힘이 지금 적어도 3당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안철수하고 문재인은 어차피 이혼했지 않습니까? 예. 이혼했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총질하지 말고 각자 자기 지지 기반에서 혁신을 하든 인물 경쟁해야 되는 인물 거. 경쟁을 하든 해서 확대해서 확산시켜서 그 문재인과 안철수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딪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면서 확산시켜서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정도밖에 좀 말씀 못 드리겠네요. 결국은 안철수당이든 천정배당이든 결국은 합치지 않겠어요. 사실은 천정배당이 먹히겠죠. 흡수당하는 형식으로. 처음에 당 창당의 깃발은 먼저 들었지만 우선 지지율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안철수 의원은 여기까지 왔는데 양보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 평지풍파 또는 아무튼 이 혼란 제가 어느 쪽에 치우치는 듯한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 평지풍파 맞아요. 네, 이걸 일으키면서까지 네. 탈당을 했을 때는 현재 새정년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못 확신이 없거나 또는 계산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명분은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문 사퇴하시오. 그리고 이제 총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 계산이 조금 섣부르고 오판도 작동됐다고 보지만 결국은 대선 후보를 돼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였으니까. 지금 상은 이제 명확하게 이 방금 말씀하신 평지풍파까지 오게 된 것은 예. 야권에서 명확하게 내세우는 리더십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어허. 안철수도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리더십도 없었고 예.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물밑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나잘났다고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음흠. 이혼했으면은 각자 지지 기반에서 확산시켜서 부딪히는 부분만 조율을 하고 네. 나머지를 좀 반새누리 전선을 긋는 데에 노력을 한다면은 네. 그나마 양쪽이 살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불행한 말씀이지만 공멸이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지금 서로 계속 총질하는 것은 실탄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 정력을 엉뚱한 곳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내부에서 싸워요. 야, 욕할 거 있으면 서로 둘이 만나서 싸우고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시국 상황을 봤을 때 양쪽의 실탄 쏠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죠.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국정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서 모순이 나타나는 최약체 정권에 대해서 네. 최약체 야당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죠. 잠깐만, 자 이거 마지막 긴 답변은 필요 없고요. 최약체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최약체 정권이요. 어떤 점에서? 저는 박근혜 정권만큼 최약체 정권은 없다. 왜? 아주 믿고 있는 아주 핵심 요기만 지지 기반이 있을 네. 뿐이지 네. 나머지는 어이없어 하죠. 입 쩍 벌리고 뭐 저래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무도한 정권. 예. 이거 최약체 정권이기도 하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고맙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 주셔서. 아유 죄송합니다. 별 써야 말씀을 되는데. 앞으로도 종종 뵙죠. 예, 우리 국민 TV 국민 라디오 정가산책 코너입니다. 정가산책 잘 들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계신 분은 공장 폐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고공농섭 철탑 위에 이 추운 한겨울에 말이죠. 고공 철탑 위 농성 중인 하이텍 노조의 구자현 노동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금속노조 구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한국의 인사법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인데, 지난번에 작년에 김진숙 노동자도 그랬고, 여러 차례 이제 이런 걸 하는데요. 그때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말고 다른 인사말은 없을까? 저한테는 늘 고민입니다. 예. 어떻게 첫 인사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언제, 지금 어디 계시고 언제 올라갔고 왜 올라갔고까지를 일단 본인 입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구로 3공단,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네. 3단지 하이텍 RCD 코리아라는 곳인데요. 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장 이전을 노동자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통보를 했는데 예. 이 과정이 공장 폐쇄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고 폐쇄하려는 네. 것을 눈가림하는 거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드시 막겠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28년간을 청춘을 바쳐서 일해왔는데 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정리해고 등등의 노동조합 탄압을 일삼다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이거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됐습니다. 네. 지난 12월 10일 날 여기 하이텍 아시드 코리아 신혜재 부회장님하고 네. 저하고 해서 둘이 철탑을 쌓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철탑을 쌓았고요. 철탑 있던 철탑을 공장 2층 공장 건물 위에 예. 철탑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없던 철탑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흔히들은 이렇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약 보름쯤 되시는군요. 며칠 뭐 어제 오늘은 조금 풀렸다고 하지만 밤에 새벽에 엄청 추울 텐데 두 분이 계시고 일단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저희들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저희들이 잘 버티고 이겨나가야 네. 이 싸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 잘해서요. 지금 뭐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꼭 한결같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따뜻한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 사람을 더 염치 없게 만드시는데 자, 사측 반응 뭐 없습니까? 아니면 얘기는 좀 오갑니까? 아니면 그냥 소 닭 보듯 너는 그래라 나는 내 마이웨이 간다 이런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도 황당한 걸 많이 봐서요.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여기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노사 간의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뭐 일방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뭐 저희들 이 투쟁 과정 속에서 회사 측의 일정들이 차질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차질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섭해서 문제를 풀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네. 이전하려는 게 실은 그냥 단순한 생산 거점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게 아니고 폐업 수순으로 가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뭐 그거는 지난 역사 속에서 몇 차례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9530 여기가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인데 예전에는 9530단입니다. 예전 얘기로 하면. 예. 여기에 이제 생산시설과 본사들이 모두 있었는데 그 본사를 공장을 오창으로 옮기면서 생산 중 노동자들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옮겼어요. 네. 본사를 옮기면서부터 아무런 통지도 없이 그냥 도둑처럼 이사를 가버린 거죠. 당시에도 노조가 물론 있었죠. 그렇죠. 그런 노동 조건의 중대한 환경 변화는 원래 노조의 사전 당연히 협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은 조그만 회사로 분사해서 나가라라는 시도를 했었죠. 분사.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비조합원들은 그 조그만 회사로 분사해서 나갔었어요. 어허. 근데 1년도 안 돼서 다 모두 정리해고돼서 해고됐고요. 예. 우리 그걸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직접 받고 싸웠던 우리 조합원들만 이 공정에 남아있었게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계속된 이 구로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또 이번에 이제 공장 이전을 그냥 받아들이고 간다라면 이 과정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봐왔던 것처럼 네. 공장 폐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이텍 RCD 코리아 사측 관계자에게 현황을 좀 물었어요. 견해를.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새로운 공장도 준비해 놨다. 그런데 와서 일을 안 하는 거다. 정리해고와 공장 폐쇄를 할 의도는 전혀 없다. 뭔가 지금 잘못 미루어 짐작하고들 계신다. 공장을 계속 유지시켜서 가동시킬 예정이니까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의 준비된 듯한 기회적인 답변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 또는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그 회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네. 근데 어쩔 때는 뭐 구로공장의 적적 인력은 0명이다. 영명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는 적자만 나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속적인 흑자를 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쩔 때 또 자신들이 유리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조금씩 바뀌어왔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구로공장에 대해서 구로공장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망이 있다면 대표자 나와서 뭘 맞대고 앞뒤는 이렇고 우리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은 뭐고 이것들에 대해서 맞잡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래왔듯이 본사를 이전할 때도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었고 저희들을 조그만 회사로 분쇄 나가라고 했을 때도 평생 고용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과정이 실천적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네. 쫓아간 회사를 믿고 쫓아간 사람들을 다 정리해고되고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갔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의 진심이 그렇다면 네. 그동안에 쌓아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조합은 왜 이분이 공정폐쇄 수순이라고 보는지 아니라면 저희들은 환영을 하죠. 예. 지금 뭐 공장 이전에 놨다는 공간은 그 이전보다 대폭 축소돼서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공장 폐쇄 수순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겁니다. 아하. 객관적 조건이나 정황으로 볼 때는 이 공사 사측 관계자의 말은 진정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동안 해왔던 행적으로 봤을 때 믿기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사업장을 폐쇄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생산시설을 이미 이제 해외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 공장 구로공단이 역사 속 배경 속에서 본다면요. 네. 처음에 구로공단이 형성될 때 이곳 공장을 분양받은 그 사업주들은 거의 영가에 이제 거의 공짜다시피 하게 분양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서울 디지털산업단지가 이제 외형적으로 개발되면서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은 생산시설을 확산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찾기보다는 부동산이나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 예. 그런 걸 통해서만 이익을 취하려는 입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노조원들의 그 지지 강도랄까? 뭐 단결 이런 건 잘 되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조합원님들 이곳에서 청춘을 바쳐서 일해왔고 네. 저희들이 해왔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절대로 마음대로 이 공장 없애지 못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밑에서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보다 밑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뒷바라지 다 해주면서 그 강풍 부는 추운 곳에 올라가 계신 분이 밑에 땅에 있는 분들을 걱정하시는군요. 자, 연말이고 그러면 사람들 좀 아무래도 좀 여러모로 좀 뭔가 다르잖아요. 한 해를 보내고 맞고 새해에도 지금 거기서 맞게 될 확률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께서 밑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지 꼭 여쭤봐 주세요.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하겠다고 추운데 건강 챙기시라고 까칠한 이주부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 6시 18분에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답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하이텍 ICT 코리아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되죠. 지금 농성 중인 것이. 곳에 농성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금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개혁 대상으로 해서 노동계약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죄송한데요. 저기 지금 우리가 한 25초밖에 시간이 안 돼서 조심해서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준비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애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꼭 이겨서 시간마저 넉넉히 못 들여서 더욱 죄송한데요. 네. 연대 잊지 않겠습니다. 추운데 제발 몸 건강하시고 새해 전에 내려오실 수 있기를 꼭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촉박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